예, 미국은 지금 슈퍼 301조까지 여러 가지 아무튼 툴을 다 꺼내 들고 있는데 리짜이밍은 한미일 합동훈련을 거부하고 안방위는 주한미 공군에 항의를 하고 이러다가 대한민국 군대가 인민해방군 이중대가 될 판입니다. 오늘 그 같은 이야기를 좀 차분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좌빨 무식들이 깨춤을 췄죠. 관세는 위법이다. 심지어는 관세는 위헌이다. 대법원이 철퇴를 내렸다. 트럼프가 깨갱한다. 이거 전혀 아닙니다. 미 대법원 판결 내용은 뭐냐면 아이파법을 사용해서 관세를 매기는 거는 안 된다. 그 법은 그런 데 쓰는 게 아니다. 딱 거기까지예요.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는 가변적이고 전면적인 관세를 쓰잖아요. 그러니까 고무줄 같이 막 늘었다 줄였다 할 수 있고 딜 쳐가지고 확 줄이기도 하고. 이거는 아이파가 정의한 수입 무역 규제하기, regulate import, regulate trade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게 거기까지가 그거지 관세 자체가 위헌이다. 관세 자체가 불법이다. 이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WTO는 어차피 깨진 거예요. 하이퍼 글로벌리즘이 해왔던 그런 국제 질서는 이제 깨진 거라고요. 그러면은 지금 당장 쓸 수 있는 툴만 해도 4개가 더 있어요. 의회가 하나도 안 움직여도. 아이파는 신속하고 무기한이며 유연해요. 고무줄 같이 사용해요. 그래서 이걸 썼던 거예요. 지금 15% 했죠? 10% 했다가 바로 해서 15%까지 간 게 그게 무역법 212조입니다. 이건 기한 제한이 있어요. 150일. 그러니까 앞으로 5달 이내에 다른 걸로 해야 돼요. 물론 5달 지나서 의회가 동의를 하면 늘어나요. 그러니까 150일 이전까지는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할 수 있고 그거보다 기한이 늘어나려면 의회가 동의해야 되고 그 다음에 무역법 301조 이게 슈퍼 301조라 그러는 거죠. 이건 불공정 무역일 텐데 이거는 조사 보고서가 필요해요. 그래서 조사를 다 착수했다고요. 한국도 대상이죠. 그러니까 한국만 대상인 건 아닌데 그러니까 이때까지 딜을 맺은 데 말고는 다 조사를 착수했다고 봐야겠죠. 그 다음에 무역 확장법 232조가 있습니다. 이거 국가안보에 관계됐다라고 생각하면 때릴 수 있는데 이거 무기한입니다. 이미 강철 알루미늄에 적용하고 있고요. 다른 품목, 다른 나라에도 적용을 할지 이거 지금 만지작거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황당한 법이 있는데요. 교통법 338조, 이게 1930년대에 만들어진 법인데 대통령이 미국 기업 활동에 대한 불합리한 처우라고 판단하면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걸 나치에 적용할 거냐 말 거냐를 당시에 루스벨트 정부가 만지작거렸었습니다. 이거는 적용 기한은 무기한이고요. 최대 50%까지. 그러니까 이거 발동해버리면 끝이에요 또. 대통령 마음에 이게 또. 그래서 법이 도구가 지금 뭐 한두 개가 아닙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제 나중에도 또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런 법들은 무거워요. 그리고 치명적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아이파로 이렇게 그 고무줄 같이 신축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게 거래하기는 그러니까 딜치기에는 좋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뭐 이건 뭐 전혀 바뀐 게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런 와중에 이제 안방위는 주한미군 공군기의 서해 출동에 대해 항의를 했죠. 이게 뭐 비행기가 무슨 기종이냐 해서 말이 왔다 갔다 하는데 F-16입니다. F-35 출동하지 않았냐. 오늘까지는 주한미군 공군에 F-35가 없죠. 예, 그리고 주한미군 공군은 F-16이 주종입니다. 일본 같으면 이게 커서 넓어가지고 F-15가 주종인데 주한미군의 공군은 F-16이 주종입니다. 그럼 얘가 어디 갔겠냐? 아무리 찾아봐도 저게 없어요. 근데 중국과 대치했다. 중국과 대치했다. 그 말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한미 공군기가 가서 중국에 접근해 가니까 중국이 그냥 화들짝 놀라갖고 비행기가 떠서 대치했다. 그러면 어딜 가면 대치하냐? 이걸 좀 보셔야 됩니다. 이 그림 없어요. 이거 제가 한참 공부해서 그린 거예요. 여기서 이제 2013년 11월에 중국이 이 빨간 거를 확대를 한 거예요. 중국이 이상하게 그동안 국력이 약해서 그러니까 방공식별구역 이게 굉장히 좁았었어요. 이게 까만 선이에요. 원래 있는 거의 뭐 해안 따라서 한 100km, 뭐 50km 이렇게밖에 안 나왔었어요. 방공식별구역이 중국이. 일본은 국력이 세니까 이게 분홍색입니다. 옛날부터 엄청 컸어요. 일본은. 한국은 그냥 제주도 남쪽까지 해서 처음에는 작달막 했는데 중국이 이제 힘이 세지니까 2013년 11월에 이 빨간색으로 자주색으로 돼 있는 거. 그 센카쿠를 포함하는 방공식별구역을 왕창 추가한 거예요. 그래서 일본과 많이 겹쳐요 이게. 그래서 박근혜 정부가 즉시 대응을 아주 잘했습니다 이때. 어차피 중일 사이에 방공식별구역 겹쳐갖고 조용할 날이 없잖아요 저러면. 우리도 얼른 그냥 확장을 해버린 거예요. 리짜이밍 같으면 절대 확장 안 하죠. CSC 하느라고 바빠서. 예, 박 대통령 감사합니다. 박 대통령님. 이게 점선으로 된 부분이 확장된 거예요 그때. 2호도 남쪽까지 쭉. 자, 그 결과 지금 점점점점 찍어 놓은 데가 저게 중국의 방공식별구역과 한국의 방공식별구역이 겹치는 부분이 저 점점점점 찍힌답니다.
그럼 여기를 지나가면 무슨 일이 발생하냐? 통보 안 하고 아무 일도 안 발생합니다. 서로 쌩까면서 수시로 왔다 갔다 하는 게 이 점점점점 찍힌답니다. 그러니까 한국 공군기나 주한미 공군기도 여기는 그냥 수시로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이번에 주한미 공군기가 여기 갔으면 중국이 그렇게 예민하게 출동 안 해요. 제 추정은 원래 까만 선 부분까지 들어간 겁니다. 그 아래든 간에 아래 샹하이 앞이든 어디든 원래 까만색. 제 추정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화들짝 놀라가지고 C컵하고 튀어나온 거예요. 왜냐면 원래 까만 데가 중국이 이게 방공식별구역이 원래 게 굉장히 좁았다고요. 거기까지 간 거예요. 확장된 데는 지금도 서로 생각하고 왔다 갔다 해요. 저 확장된 데는. 예. 그래서 저는 원래 식별된 데로 갔다. 확장돼서 서로 겹친 데 간 거 아니다. 그게 저의 추정입니다. 그러니까 안방위가 이제 주한미군에게 이제 이렇게 얘기한 거죠. 사령관한테. 중국이 식겁할 만하네요. 주한미군이 너무한 것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한 거지. 중국과 잘 지내자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맞지. 중국 공산당과 인민해방군이 이뻐 죽겠는 사람, 그거 신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맞지. 근데 야 그거 좀 조심해야 되는데 걔들 저기 그냥 내버려두면 안 되는데 라는 관점에서 보면 두 가지 질문을 해야 돼요. 하나는 뭐냐. 지금 이란 레짐 체인지가 눈앞에 닥쳐 있잖아요. 그러면 중국, 북한 콤보가 이걸 가만히 있을까? 이란 레짐 체인지는 제가 거듭 요새 말씀드리고 있지만 중국으로서는 실존적 위협입니다. 실존인데 실전이라 그랬나? 죄송합니다. 이란이 자유화되면요. 중국은 정말 고립되고 중국의 석유 가스 밸브가 완전히 미국 손 안에 들어가는 게 돼요. 거기다가 북한은 태생부터 글피업됩니다. 제가 이거 만든 용어인데 글로벌 피바다 업무 대행자예요. 6.25 자체가 스탈린 하청 비즈니스였잖아. 그 다음에 이런 북한의 패턴은 계속 반복된다고. 제가 조금 이따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 이란 레짐 체인지 앞두고 중국, 북한이 어디선가 이란에선 깨지니까 중국이 딴 데서 도발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경고라고요, 이게. 아주 점잖은 가벼운 경고예요. 그걸 가지고 안방위가 시겁한 거지. 지금 중국이 도발할 가능성이 있다니까, 안방위님. 지금 이란 레짐 체인지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데 중국한테. 근데 거기서는 갔다가 비벼볼 수가 없으니까 엉뚱한 데서 도발한다고. 그러면 도발할 수 있는 데 딱 세 군데밖에 하나 없어요. 한반도 인근이든지 대만 인근이든지 남중국해예요. 다른 데서 도발 못해. 그래서 주한미 공군이 가서 잽을 탁 던진 거라고. 너 진짜 도발할래? 그거 당연히 잽 던져야죠. 지금 큰일 날 상황인데 도발하면. 두 번째는 이런 이란 문제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잠재적 주적이 누구냐. 그러니까 북한은 사실 그게 미국이 정확한 해구선만 제공하면 표면적 주적일 뿐이지 그 뒤에 배우는 중국이잖아요. 그러니까 잠재적 주적이 중국이라고 한다면 그럼 주한미군 그 역할이 과연 한반도에서 북한만 딱 노려보는 거 그게 맞냐. 어차피 북한은 미국이 확실한 해구선만 제공하면 우리가 지업해서 하루아침에 해장국거리로 만들 수 있는데 이런 질문을 던져야죠. 몰라요. 안방위님은 이런 질문을 생각해낼 힘이 IQ가 되실라는지 모르겠어요. 걱정됩니다. 네. 여기서 잠시 생애 탈출 좀 부탁 말씀드립니다. 네, 좋아요, 구독, 알림 열심히 해주세요. 그래야 유튜브에 이 백모에 대해서 약간 좀 냉대하는 알고리즘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지금 뭐 한 3년째 계속 18만 이 수준에서 머물고 있어요. 예, 그리고 또 흥이 나시면 회원가입도 많이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제가 글로벌 피바다 업무 대행, 글피업대인데 북한은 태생부터 글피업대요. 6.25 얘기는 약간 했고 1968년 푸에블로 김신조 울진 삼척 그거죠. 이 북한의 이번에 뭐 우크라이나가 이제 끼어들었잖아요. 핵으로 무장한 사설 군사 기업 아닙니까? 핵으로 무장한 프리고진 아니에요? 근데 그게 하루아침에 짠 하고 등장한 게 아니에요. 이 역사 길어요. 6.25 때부터 나오는데 그 다음에 보세요. 그 다음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제가 태어난 이후에 일어난 일. 이게 68년이 뭐냐면 월남전의 운명을 결정지은 테트 공세라고요. 테트 공세가 이제 구정 공세인데 구정 날 시작해서 1년 내내 갔어요. 한 10월 말까지. 북한도 거기에 맞춰서 1년 내내 도발했어요. 그럼 누가 그걸 도발을 시켰어? 오다를 때렸어? 당연히 중국과 러시아죠. 목적은 뭐냐? 주한미군 발묶고 한국군 발묶는 거. 그래서 1년 내내 이렇게 도발을 하니까 결과는 뭐예요? 한국이 예비군을 만들었잖아. 그게 1968년입니다. 주민등록도 그때 만들었습니다. 68년에. 어렸을 때 다 기억을 해요. 그때 초등학교 제가 68년이면 4학년인가? 예, 기억을 해요. 민방위는 75년에 만들었어요.
예비군의 연장판이죠. 이제 예비군을 쭉 이제 거치고 나온 사람들 계속해서 연락해서 시빌 디펜스 민방위 체제 만들지. 민방위가 40살까지잖아요. 40살이면 쌩쌩하거든요. 아직 기억이. 한국이 전 세계 최강 1000만 즉시 동원 체제 아니에요. 남성만. 전 세계 이런 나라 없잖아. 이런 나라 없어요, 전 세계. 여기 그냥 진짜 전쟁 붙으면 죽을 때까지 싸우는 나라예요. 다 잡아 죽이겠다. 한 2천만 잡아 죽이겠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여기 못 들어와요. 물론 정부가 이제 리짜이밍 같은 거면 또 좀 생각이 달라질 수 있지만, 예. 그 다음에 이게 이 좌빨 애들 그리고 북한 애들 이런 애들 글로벌하게 놉니다. 우리가 이제 이른바 보수, 이른바 우파니 이런 거 하시면서 야, 그게 지금 뭐 부정선거가 문제인데 지금 세상 돌아가는 거 백문호 한가하게 뭐하냐 이런 혹시 생각을 가지시는 분이 있다면 그럼 우리 백전백패예요. 저희들은 글로벌 차원에서 놉니다. 글로벌 차원에서 놀아요. 여기 애들은 글로벌한지 몰라. 리짜밍이나 더블당은. 그러나 자기들의 소스는 글로벌하다고요. 그 소스를 읽고서 전해줘서 지금까지도 그 진영의 정신적 스승이 된 게 누구야? 리 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근데 소스가 없잖아. 우리는 그 사정 뻔히 알만한 사람들은 다 전문직에 있거나 점잖은 연구자여갖고 그걸 대중적 언어로 안 떠들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 스스로가 글로벌 차원에서 이 세상 돌아가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정확하게 판단을 해요. 지금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을 해야 싸움을 해볼 수 있고 이길 수 있어요. 북한이요. 세상에 욤키프르 전쟁 73년 아랍이 이스라엘 잡아 죽이겠다고 벌인 전쟁의 참전국입니다. 북한이. 참고로 중동의 4대 자살골을 말씀드릴게요. 사담 후세인의 석유 산업 강탈. 이게 국유화가 1972년입니다. 중동 최초의 일이에요. 이거. 세계에서 세 번째 일입니다. 나중에 저건 좀 다시 말씀드릴게요. 아랍의 피해로 키워주기. 1972년에 본격화됐죠. 뮌헨 올림픽 테러에서 운동선수를 쏴 죽인 극악무도한 테러 단체를 뭐 참 용감한 민족 해방 투쟁가로 이렇게 키워줬잖아. 아랍권이 돈 줘서 키운 거예요. 73년에 욤키프르 전쟁 벌이고 전쟁에서 마음대로 안 되니까 니들이 오일 파워로 우습게 알아. 그래서 그 다음에 73년에 그러니까 저기 뮌헨 올림픽 다음에 제1차 오일 쇼크 벌여버리잖아요. 석유 밸브 잠가버리잖아. 그래서 과연 아랍 왕국들이 이걸 한 사우디가 주도를 했는데 그래서 덕봤냐? 아니죠. 나중엔 테러 조직의 정권 보장을 구걸하는 신세 셔틀빵으로 전락을 해요. 아, 제발 우리나라는 시끄럽게 하지 마세요. 우리나라에 와서 선동하지 마세요. 셔틀빵 돼요, 나중엔. 세 번째 개발질이 뭐냐? 팔레비 2세, 지금 팔레비의 아버지. 이 양반이 미국 지원을 받거든. 이게 왜 그러냐면 아까 그거예요. 1951년에 그 전에 1951년, 53년까지는요, 이란이 입헌 군주국이에요. 수상의 힘이 막강했어. 근데 수상이 또라이 수상이 들어온 거라. 그래, 이 또라이 수상이 석유 국유화를 해버렸어요. 그래갖고 영국이 알거지가 됐네. 그 영국이 미국 보고, 이거 나중에 다시 말씀드릴게요. 미국 보고 6.25에 같이 우리가 너희 가서 싸워주니까 너희도 우리랑 같이 해서 이란 침공하자는데 미국 트루만 대통령이 야, 그건 안 돼. 그건 안 돼. 그래서 중재하려고 했었어요. 그러면서 뒷작업을 했지. 아이젠하워가 고립주의잖아요. 우리 한국에 대해서는 고립주의 아니야. 빨리 짐 싸서 나가고 싶어 했잖아. 석유만 연결되면 고립주의가 아닙니다. 에너지만 관계되면. 아이젠하워 때 1953년에 CIA 작업해가지고 그 수상 쫓아내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팔레비의 힘을 키워준 거야. 그럼 팔레비가 잘했어야 되는데 이 팔레비가 미국 지원에 등을 얻고 어깨가 딱 힘이 들어가니까 부패 절대 황정으로 가버렸다고요. 이게. 거기서부터 꼬인 거예요. 거기서부터 꼬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백척간도에 서 있다라는 걸 좀 그런 위기의식을 가지고 정말 타이트하게 했었어야 되는데 비밀경찰 두고 좀 살벌하게 했어요. 그리고 이제 부패도 많았고. 그래서 이란 국민들 입장에서는 야, 우리도 후세인처럼 석유를 좀 국유화하고 아, 멋있잖아. 어? 당당하고. 아랍처럼 좀 당당하게 좀 힘을 겨뤘으면 좋겠다. 이 생각을 한 거예요. 이란은. 주체를 생각하고 주체 국민들이. 그래가지고 네 번째가 뭐예요? 79년에 혁명불길이 일어났을 때 78년 말에 나라를 이슬람 전체주의 세력에 헌납했지. 걔들이 그렇게 확실한 혁명적 역량이 있는 애들이 아니에요. 그냥 헌납한 거예요. 국민들이 팔레비랑 싸우면서 반감에 가득 차가지고. 이게 제가 보기엔 중동의 4대 자살골입니다. 이게. 여기서 이제 제가 욤키프르 하다가 잠깐 벤발로 말씀드린 거예요. 아무튼 북한은 태생부터 글피 없대요. 그러니까 글로벌 피바다 업무 대행. 예. 북한이 어느 정도 세게 놓냐.
1980년에서 88년 사이에 8년 동안 이란 이라크 전쟁이 있었잖아요. 양측 사상자만 100만 명 이상 발생한 아주 참혹한 전쟁이었습니다. 화학무기 많이 사용됐어요. 그 화학무기 원료 누가 팔았냐, 이라크에. 예? 그 잘 나가는 영국과 독일이 팔았습니다. 왜 팔았냐? 이라크가 이뻐서? 아니에요. 이라크, 이란 피 터지게 싸우라고 팔은 거예요. 이게 잔혹한 게임이에요. 글로벌 군사지정학은. 이 과정에서 이라크 사담 후세인은 빚더미에 올랐고 이란은 체제가 강화됐어요. 우리가 지켜냈다 이거지. 이때 북한이 이란에 무기를 수출합니다. 자체 무기도 수출했지만 중공, 소련 무기의 수출 대행을 많이 했어요. 뭐 어마무시하게 했어요, 이때 북한이. 그리고 이때 북한이 이란에 미사일 기술을 제공합니다. 지금 이란의 탄도미사일 기술의 원천은 그래서 북한입니다. 그러니까 이란과 북한은 관계가 깊어요. 관계 깊습니다. 그러니까 저기 북한 지배계급 입장에서는 물론 중국한테 오다를 받아서 같이 여기서 뭔가 도발을 하면 하겠지만 저게 남의 집 일이 아니라고요. 이란 지금 벌어지는 일이. 그 다음에 이게 글로벌 피바다 업무 대행이다 보니까 중국이 이제 시진핑이 실권을 잡은 게 이제 베이징 올림픽 조직위원장 하면서 2008년부터 실권 잡고 그때 중국 콧대가 이만큼 높아져요. 미국이 그 리만 브라더스 때문에 폭삭할 때 중국은 정부 돈 풀어가지고 잘 나갔거든. 그래서 전 세계 경제를 끌어올리는데 혁혁한 공을 세우죠. 어깨 힘이 팍 들어간다고 2009년부터. 이 중국의 가호 아래 우라늄 농축 원폭 탄도미사일 기술이 급발진하죠. 애초 북한의 우라늄 농축 기술은 1990년대에 파키스탄 알리칸으로부터 기술을 도입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중국의 가호 아래 일어나요. 이게 왜 중국 가호라고 네가 장담해? 그 파키스탄과 북한 사이에. 파키스탄이 옛날에 친미잖아요. 그래서 파키스탄 공군의 수송기가 허큘리스예요. C-130. C-130이 파키스탄 저기 북부에서 떠요. 그리고 얘가 어디로 가냐? 카라코름 산맥으로 가. 카라코름 산맥이 그게 그러니까 무협지에 나오는 골륜 산맥보다 더 서쪽에 나가면 그게 카라코름 산맥이에요. 이게 뭐 우리 신발 그 브랜드인 K2도 그 운동화 이런 거 브랜드 K2가 거기 있는 게 카라코름에 8,600m 뭐 이런 카라코름 산맥 위를 날아가요. 그 물론 K2 위를 날아가지는 않고 거기 뭐 3,000, 4,000, 5,000 이런 데니까 그 위를 날아가요. 그 신강을 지나. 그래갖고 그게 북한 간 거예요. 갔다 왔다, 갔다 왔다. 생각해 보세요. 군용 수송기가 중국에 무기이 없으면 농축시설 모터니 깡통이니 잔뜩 싣고 수송기가 가고 또 거기서는 또 탄도미사일이라고 하는 그런 거 해서 또 오고 중국 무기나라에 일어나는 거죠. 당연히. 말이 됩니까? 중국 가호의 증거, 제일 중요한 증거. 북한이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잖아요. 베이징에서 600km라고. 중국이 어떤 나라인데 600km 바깥에 있는 다른 나라가 탄도미사일과 핵을 가지도록 내버려둬요. 두 번째 증거. 아까 알리칸이 군수송기 타고 왔다 갔다 한 거. 그래서 파키스탄은 북한으로부터 저걸 받아요. 그러니까 이게 저기 가우리 하프트 5 미사일인데, 예, 이게 북한 노동일이에요. 노동일의 파키스탄 버전이에요. 이게 한 1,500km 가요. 중국 가호의 증거 세 번째. 2009년에서 2010년 사이에 핵폭탄 기술과 탄도미사일 기술이 급발진합니다. 이 현상을 연구한 금융 전문가 마크 앤더슨, 이 사람은 주식시장의 어떤 패턴을 보고 주식 투자하는 알고리즘을 개발한 사람이거든요. 마크 앤더슨이 야 어떻게 갑자기 핵기술이 이렇게 팍 올라가고 뭐가 올라가고 뭐라고 근데 세계가 일어나는 거 보니까 아 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이 함께 움직이네. 그래서 크링크라는 말을 만들어요. 전체주의 네 마리. 차이나, 러시아, 이란, 노스코리아. 그래서 북핵 미사일이라 쓰고 중국 운영 북핵반점이라고 읽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잠재적 혹은 좀 더 과격하게 표현하면 실질적 주적은 중국이에요. 그거가 이심전심으로 군인들 사이에 전문가들 사이에 정치인들 사이에 이심전심으로 그게 공유돼야 돼요. 우리 같은 야인들은 떠들고 공적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이심전심으로 공유하고 좀 용감한 좀 전문가들 저기 교수들은 떠들고 그 말 하는 사람이 없어. 6.25에 53년 10월부터 주적이 50년 10월부터 주적이 중공군이잖아. 중국이잖아. 그럼 뭐 그 얘기 할 수 있지. 네. 그런데 이게 중국의 자살골이란 말이에요.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안정화시켜야 될 완충 지대입니다. 스트래티직 뎁스예요. 북한은 중국 입장에선. 제일 중요한 거는 일단 거리를 벌어주는 거잖아. 미국과의 거리를 벌어주는 거잖아. 그런데 거기다 대고 치명적인 불안정화 모터를 달아준 거 아니에요.
핵을 가진다는 건 치명적 불안정화 상태로 가는 거죠. 목적은 중국이 타이완, 동중국해, 남중국해를 도모할 때 주한미군, 주일미군을 발을 묶어라. 그게 목적이죠. 미국은 이에 대해 어떻게 했냐. 한국 방산에 대한 제약을 차례로 해제한 거예요. 미사일 통제 이런 거 해제하듯이. 근데 한국이 보통 나라예요. 민간 기술이 뛰어나고 자주국방 의지가 있으니까 미국이 해제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물건 내놓고 해제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물건 내놓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광역 전자전기까지 이제 해제를 사실상 한 거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게 그 뭐죠? 조기경보 통제기 그거를 하면서 L3 해리스가 총대를 메고 이스라엘 그 IA 끌어들이고 그 다음에 한국에선 대한항공과 LIG 넥슨을 끌어들였다고요. 그래서 그 네 대인데 처음 두 대는 미국에서 L3 해리스랑 AI가 이스라엘 회사가 주도해가지고 거기서 견습생으로 LIG 넥슨하고 대한항공이 옆에서 배우고 그 다음에는 한국에서 3, 4, 5기를 하면서 L3 해리스랑 대한항공과 LIG 넥슨이 주도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 과정을 통해서 일단 뭘 할 수 있을까? 비즈니스 제트기를 어떻게 개조하고 거기에 그 일렉트로마그네틱 그러니까 전자 자기장을 어마무시하게 발생하니까 어떻게 컨트롤할 거냐, 어떻게 거기에 그 막강한 전력 소모를 어떻게 발전기는 어떻게 설치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문제들일 거 아니에요. 그게 대한항공이 할 일이지. 그 다음에 거기에 전자 장비를 어떻게 집어넣고 그 전자 장비를 어떻게 만들고 되게 알고리즘이 이런 거 같고 이건 LIG 넥슨에 배우는 거 아니에요. 자, 이거는 조기 경보 통제기예요. 근데 그 기술이 변형되면 뭐 이게 전자전기잖아. 그것과 거의 유사하게 나중에 전자전기를 우리가 만드는 거 아니에요. 광역 전자전기. 비행기도 똑같아. bombardier 글로벌 6500. 형상도 비슷해요.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거는 미국이 이걸 직접 하기가 곤란하고 또 직접 가르치기 그러니까 L3 해리스가 우리는 템플레이트만 제공하고 옆에서 말만 좀 거들겠습니다. 이러고 끝냈어, 그거는. 템플레이트라는 건 개발을 위한 기본 틀이잖아. 그러니까 여기 조기경보 통제기 하면서 익혀가지고 그것을 그 원천 기술을 변형해서 전자전기로 가면서 SLS는 옆에서 훈수만 두는 이게 뭐냐고 이게. 이거 무시무시한 무기인데. 공격 원자면 또 어때요? 이건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하는데 이거는. 자, 결과는 뭐야? 한국이 민주주의 무기창에 대해서 러시아를 옥죄고 중국을 옥죄는 역할을 하잖아요. 지금 그래서 신규 주문 기준 안정적 세계 3위 아닙니까? 그런 일이 벌어진 거야. 자, 판문점 미루나무 도끼 만행이요? 이거 76년도 9월 달에 일어나거든. 8월에. 야, 이거는 뭐 업무 대행이라고 볼 수가 없잖아. 아니요, 이거 업무 대행업이랑 연관돼 있어요. 네, 글피업대랑. 이게 미루나무 절단을 하는 미군 장교 2명을 도끼로 찍어 죽인 사건 아닙니까? 판문점에서. 이게요, 모택동이 9월에 죽거든. 모택동 죽음을 대비해서 중국한테 저희 이 정도는 충분히 해냅니다. 앞으로도 저희 주석께서 돌아가신 다음에라도 계속해서 우리 글피업대 서비스를 이용해 주십시오. 이거고요. 미국한테는 이제 카터를 길들이는 거죠. 야, 우리 이런 놈들이야. 모택동 죽는다고 너희 딴 생각 먹지 마. 이 얘기야, 이게. 모택동이 왜 그럼 죽는다는 거 어떻게 알아? 지들이 무슨 수로. 8월 달에 도끼를 찍어 주겠고 모택동 9월에 죽었는데. 3월에요. 파키스탄 수성 부토, 줄피카르 부토가 베이징을 방문합니다. 그래서 모택동과 회담을 하는데 이거 한번 보세요. 이게 죽을 사람 아니에요. 이거 하고 나서 모택동 몇 달 못 산다고 다 했어요. 전문가들이. 저기서 딱 숨만 멈추면은 돌아가신 사람의 얼굴이잖아. 돌아가시면은 입이 이렇게 벌어지죠. 그리고 딱 표정이 저래. 돌아가신 직후에. 노인들 돌아가시면 딱 표정이 저거예요. 말도 못하고, 말 못했대요. 그때 모택동. 아무것도 못했다는 거야. 몸도 못 가누고. 다시 보세요, 이거. 말도 못하고, 몸도 못 가누고. 저 3월입니다. 그래서 저 모택동 오래 못 넘긴다. 그러니까 도끼로 찍어 죽인 거라고, 미군을. 저거랑 관계 있다고 전 봐요. 전 세계에서 이거 처음 밝힌 게 접니다. 전환한 폭침도 똑같습니다. 2009년 5월에 2차 핵실험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한 1km에서 8km 사이의 저건데 핵무기를 가지고 있다라고 증명하고 선언한 사건이에요. 이게 2009년이. 2006년이 첫 실험이었고 2009년이 2차거든요. 그러니까
10년이면은 그거보다 한 10개월 지나서 이게 폭침 일으킨 거 아니야. 핵보유국은 이런 일도 해도 됩니다. 근데 게다가 이승만이라는 나쁜 악질이 태어난 날 아닙니까? 3월 26일. 네. 탄신 125주년, 135주년 나선 해죠. 네, 탄신 135주년. 그러니까 자, 이런 배경을 깔고 보면 주한미국 공군의 기동은 이란 레짐 체인지를 앞두고 중국에게 보내는 가벼운 확인성 경고예요. 야, 너희 혹시라도 딴 생각하지 마. 이 초강대국의 게임은요,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공원에서 꼬장 부리는 게임입니다. 이거 스필오버라 그러는데, 사례는 미국도 똑같아요. 1970년대 미국이 탈레반을 지원해가지고 아프간에서 친소 사회주의 정권을 붕괴시키거든요. 이거 뭐냐? 인도차이나에서 쥐어 깨진 것에 대한 보복이에요. 자, 우크라 전쟁 이후 중국은 전략적 실패를 거듭하고 있죠. 러시아 거덜나고 유럽 상실하고 미국이 옛날 같으면 트럼프가 저렇게 유럽 못 길들여요. 근데 유럽 길들이기를 하잖아. 그 유럽 이렇게 길들이겠다라고 트럼프 유엔 연설에서 얘기하고 NSS에서 연설하고 그냥 수시로 얘기하고 계속 구박하고 쥐어 패잖아요. 거기에 뭐가 있냐면 배경에 깔린 게 내가 니들을 이렇게 험하게 굴려도 니들이 어디로 갈래? 중국으로 갈래? 야, 쟤들 전범이야, 임마. 지금 우크라 전쟁 뒤를 다 쟤들이 대주고 있잖아. 근데 중국 가서 쎄쎄쎄 하냐? 내가 좀 험하더라도 나한테 임마 귀에 듣기 거북한 말 듣고 살아, 임마. 그냥 꿇고 살아. 이거죠, 트럼프 지금 태도가. 트럼프가 그렇게 무지막지하게 유럽을 몰아붙일 수 있는 건 어디서 힘이 어디서 나오냐? 유럽이 갈 데가 없어요. 중국에 못 가. 그러니까 무지막지하게 놀아붙이는 거죠. 그래서 유럽을 길들이고 있잖아. 유럽을 업그레이드 시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종뺨이죠. 종뺨이야. 종뺨 한 꼬인데 종로에서 뺨 맞고 종뺨 한 꼬. 한강에서 꼬장 부리기. 그래갖고 일본 가서 꼬장 부린 거 아닙니까? 다카이치 네 목을 썰어버리겠다. 준비돼 있느냐? 이랬다가 2월 8일 총선에서 쥐어 깨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초강대국의 그 게임이라는 건 여기서 터지고 저기 가서 분풀이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중공은 지금 어디서든지 가서 꼬장을 부리고 싶어가지고 지금 그 충동이 목에까지 차 있는 상태예요. 되는 게 없잖아, 되는 게. 심지어는 마피아까지 죽었네. 멕시코 마약 카르텔, 중국제 펜타닐 팔던 놈. 펜타닐 원료 갖고 펜타닐 만들어 팔았죠. 정확히 표현하면. 그래서 이란 때문뿐만이 아니라 주한미군이 중국을 견제하는 게 우리 안보에 유리합니다. 주한미군의 유연 플렉시블 포스처라 그러죠. 유연 태세. 우리는 그 광폭 태세, 광폭 행태. 아무튼 주한미군 광폭을 우리는 대환영해요. 왜 그러냐? 한미 핵비핵 공동작전 의미가 뭡니까? 북에 관해서 미국은 확실한 해구산과 IS만 제공해라. 나머지는 한국이 담당할게. 그럼 주한미군은 뭐하냐? 중국 견제죠. 그러니까 이미 여기에 내포되어 있는 거라고. 광역전자전기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이런 정말 미국도 10대 100개 도입 안 하는 무기, 그중에 5대만 간신히 들어와서 재작년부터나 돌리기 시작한 무기를 우리가 2034년경에면 해? 미국보다 한 10년 늦게? 이거 뭐냐고요? 중국 정조준이에요. 공격원잠? 이건 좀 내막이 복잡한데 제가 추정하기에 리짜이밍이 어떤 작업을 당했는지 몰라도 누군가 작업을 해서 공격원잠 해보겠습니다 라고 이제 제안을 했다고 치자고. 트럼프가 그 패를 받을 때 심각하게 받은 게 아니에요. 야, 공격원잠 하겠다고? 정말? 야, 그거 중국 전략원잠 잡는 데 쓰는 건데 니들이 중국 전략원잠 그거 감당할래? 해봐. 나 이거 좀 두고 봐야 된다고 봐요. 이거 공격원잠 이거요. 그러니까 트럼프도 그렇고 리짜이밍도 그렇고 진심이 아니야. 진심이 되려면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 같은 사람이 계속해서 나오는 그런 정치 문화가 확립된 다음에야 진심이 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무도 말하지 않는 진실이 뭐냐? 표면적 주적은 북한이고 잠재적 실질적 주적은 중국이다. 1950년 6.25 때도 10월 이후에는 50년 10월 이후에 2년이죠. 거의 만 2년 동안 만 3년이죠. 예, 53년 7월까지니까 거의 만 3년 동안 6.25의 주적은 중국이었다. 예. 자, 리짜이밍이 이제 사정이 이런데 막 나가죠. 예, 한미일 연합공군훈련 거부죠. 예, 미에 항의했다 그럽니다. 예, 뒤늦게 둘러던 변명이 뭘까요? 다케시마 날과 겹쳐서 일본 중앙정부가 아니라 일개 현인데 시마네 현이 만든 건데 현이 만든 기념일과 겹쳐서 날짜를 옮기자라고 했는데 미국이 안 들어줬다. 이게 변명이에요. 그런 식이면 대한민국은
특정 지역이 만든 조례나 특정 지역의 어떤 행태 때문에 국제에서 왕따다 했어요. 안 그러잖아. 또 뒤늦게 들렀던 변명은 뭐냐? 설 연휴와 겹쳐서. 아이고, 윤 정부 때는요, 한미일 연합 공중훈련이 수시로 실행됐었습니다. 수시로 실행됐었어요. 이거 여러 번 실행됐어요. 이때 다 스케줄이 잡혀서 마지막에 한 게 25년 7월까지 마지막 했지. 그때는 이제 아직 막 이제 취임하고 얼마 안 되니까 이제 그때 통제가 안 된 거지. 그러다 이제 요새 이제 좀 뭐 좀 힘 좀 써보려고 하고 그러니까 이제 뭐 좀 안 하고 있으면 싶은데요. 뭐 설도 있고 뭐 다케시마 날도 있고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고 이게. 한미연합 기동훈련 축소하자라고 또 해서 발칵 뒤집혔잖아요 오늘. 예. 그 다음에 룰라 불러가지고 막 눈에서 그냥 꿀이 떨어지더라고. 이 룰라가 미국 입장에서는 룰라 어떻게 보고 있냐면 브라질 룰라 새끼 시진핑으로 봐요. 굉장히 골아픈 인간으로 봐요. 룰라를. 전략적 동반자. 하여간에 지가 뭐 하는지 나 아는지 모르겠어. 자, 보너스로 말씀드릴게요. 예, 중국의 펜타닐 원료를 들여서 펜타닐을 만들어서 그 미국으로 막 집어넣는데 혁혁한 그런 업적을 쌓은 엘멘초, 무시무시한 놈입니다. 예, 로켓포 쏴가지고 헬기도 떨어뜨린 놈이에요. 예, 죽었죠. 22일 날 참살됐죠. 아마 미국이 핵심 역할을 하고 멕시코 군작전이라고 포장을 했을 겁니다. 그럼 앞으로 벌어질 일이 뭐냐. 엘만초 드령의 죽음에 항의하는 무장 난동인데 이거는 엘만초 드령의 죽음에 항의한다는 건 앞에 내걸은 그거고요. 무슨 양아치 살인자 집단에 무슨 충성심이 어디 있어요. 새끼 보스들 사이에 그 전쟁 벌어지거든. 이 전쟁을 위해 각자 세를 결집하고 행사하면서 워밍업하고 있는 거예요. 예. 자, 세상은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 이번에 보세요. 이란의 국민들이 저 피해 저런 희생을 하면서 의지를 결집하고 계속 움직이니까 미국의 군사적 압박이 오고 그러면 이제 중간에 이제 이슬람 신정 전체주의 그 집단은 지금 꼬여 있다고. 여기서 또 총 갈겨서 한 3-4천 명이라도 죽는다 그러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총 못 갈기고 있어. 그럼 여긴 점점 더 불길이 올라와. 미국은 계속해서 군사력만 집중하고 양쪽에서 벽이 조여오고 있는 거예요, 이거. 그런 것처럼 우리 자유공화 시민이 안목이 깊어지고 대한 정치 세력이 강화되어 국힘의 장도겸의 장동혁이 지금 그런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하는데 뭐 욕을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뭐 다른 또 뭐든지 간에 대한 정치 세력이 생겨나야 돼요. 그래야 이 중국을 겨냥한 주변 정지 작업이 끝났을 때 미국이 리짜밍이나 더블당에 대해서 손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야, 트럼프가 좀 리짜밍 더블당 좀 해결해 주시고. 그럼 트럼프가 전지전능합니까? 미국이 전지전능해요? 여기서 주한미군 풀어가지고 뭔 짓 해? 큰일 나죠. 그랬다간 앞으로 미국인은 한반도 땅에 우리가 다 굶어 죽더라도 발도 못 붙이게 하지. 한국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이상한 도발적인 말을 하는 사람은 저는 저 사람 우리 편이야? 아니면은 불확치야? 저는 그렇게까지 의심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죄송합니다. 혹시 전혀 불확치가 아닌데 그런 말을 하신 분이 계신다면 오늘 제가 드리는 문제 곰곰이 한번 고민해 보세요. 그런 식으로 일이 안 풀려요. 한국은 이미 선진국이라고요. 어떻게든지 간에 뭔가 게임의 룰 비슷한 걸 따라가면서 이게 섞여서 푸는 거지 그렇게 막무가내로 풀릴 수가 없어요. 막무가내로 풀릴 수가 없다고요. 미국이 뭘 해줄 수 있냐고. 눈으로 보이는 건 거의 아무것도 못 해줘요. 직접적인 거는. 근데 무지하게 은밀하고 정교한 작업은 가능해요. 그럼 무슨 얘기냐? 우리 자유공화 시민이 격조와 안목이 높아져야 되고 대한 세력이 생겨나야 돼요. 정치 프로세스를 밟아나갈 대한 세력이. 만약에 80년대만 해도요. 양김이 없었다면 민주화 안 되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여기도. 지금 이란도요. 아들 그 손자 팔레비 3세가 없었으면은 이란 저렇게까지 지금 미국이 이란에 대해서 레짐 체인지를 생각을 못 해요. 왜냐면 붕괴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산산이 흩어져서 폭발해 버리면 어떡할 텐데. 그래서 트럼프가 한국을 좀 해결해 주지. 천만에 그런 건 없어요. 그런 건 없어요. 그러니까 트럼프 주변에 고든 창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뉴트 깅그리치라든지 혹은 어떤 그 뭐 린지 그레이엄이라든지 이런
거물급 정치인들이 그냥 심한 말을 지를 수는 있어. 그러나 미국이 행정부 차원에서 무슨 조치, 미군 차원에서 무슨 조치 불가능합니다. 눈에 보이는 조치는 거의 불가능해요. 자,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헤쳐나갈 것이냐. 좀 같이 고민해 보시죠. 감사합니다.